안녕하십니까.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닷새 동안 계속됐던 조정을 보인 뉴욕 증시. 그러나 간밤에는 드디어 반등을 했더라고요. 장 초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꽤나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종가 기준 상승폭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갈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화당의 하원 의장은요. 재정 지출 감축 없이는 부채 한도 증액은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오바마 케어의 1년 연기 등 약간의 타협점도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정치권의 갈등이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역시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무게감 있는 지표인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와 뉴욕 증시 마감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일까지 5거래 연속 하락했던 다우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가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과 달리 이전 칩에 밑돌았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미국 정가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가 0.3%, 나스닥이 0.7%가량 올랐습니다. 이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증액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안의 시행을 1년 연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정부 폐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2.5%로 최종 확정돼 잠정치와 동일했습니다. 지난 1분기 1.8%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예상치보단 낮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 주보다 5천 건 감소한 30만 5천 건을 기록해 10,000건 정도 늘어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미결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1.6% 하락해 직전월 수정치와 시장 전망치보다 악화되며 전망보다 부진했습니다. 약 2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은 모기지 금리 상승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강연에서 향후 양적 완화 축소는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고용자 수 혹은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에 보다 철저하게 결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겨운 악재보다 이제 지표 개선이라는 호재가 조금씩 보이는, 인식하기 시작한 그런 시장인데요. 2,000선을 지켰던 코스피가 오늘 얼마나 올라줄지, 그냥 그저 그렇게 보합권 금요일장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 날입니다.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강정 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공략주 점검 받아보는 금요일입니다. 메디톡스를 이번 주 화요일에 추천하셨는데, 와, 어제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주간 한 3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점검 부탁드리고요. 전일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도 하셨던 아시아나 항공까지 종목별 주요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제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15만원대까지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저는 보내드리겠고요. 노모바이오라든가 오로라, 유진테크 다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최근에 환율 하락, 워낙 강세가 보이면서 환율 하락 수혜주로 부각되는 대한항공이나 더불어서 긍정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을 6,000원대까지 보기 때문에 제가 예상 목표가 5,400원, 5,500원 사이 꼭 중지해서 대응하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제시한 종목들 흔적가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대역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서 오늘 또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음식료주 가운데 하나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대상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대 전분과 전분당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전분당 시장에서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유와 조미료, 이런 장유와 조미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농산물의 국내 작업도가 낮아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3분기부터 옥수수 투입원 하락으로 전분당을 포함한
이 소재 사업의 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 부분 역시도 이 경쟁사 대비해서 이 볼륨 감소 없는 견조한 흐름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인 대상 FNF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흑자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차대 유통을 담당하는 대상 베스트코 역시도 인수합병으로 이거 상당 동력을 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환율 하락 수혜인데요. 미국 예산안 협상 불확실성과 이런 달러 약세 등의 여파, 여러 가지가 지금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양적 완화인 모습도 역시 환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큰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CJ 제일제당과 대상이 큰 메리트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아시아나항공, 음식료품 업종과 항공 업종들, 뭐 이런 그 납품과의 메리트와 더불어서 환율 하락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역시도 9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5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6월 말 저점, 그리고 8월 말 9월 초 약 한 3만 원대만 깨면 확실하게 다시 올라오는 3만 원대 이하는 저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3만 5천 원대 라인까지 왔잖아요. 어디까지 목표가 가능할까요? 네, 짧게는 36,300원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 밸류에이션 시작했을 때는 43,000원대 밸류에이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 하락이 뭐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짧게는 36,300원까지 봐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500원 하면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에 아시아나항공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의 원화 강세 수혜주, 하지만 조금 짧은 호흡으로 대상 시초가에 사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이 시초가 공략주 매일매일 한 종목씩 추천해 주셨었는데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 오래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했고, 예. 후임을 또 위해서라도 저는 또 여기서 한번 텀을 좀 더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서영재 항상 늘 함께 할 거고,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가을에 접어들고 선선한데 강정 부장님과 인사하게 돼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대상도 잘 드렸고요. 그동안 많은 분석 종목들 알려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27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2,000을 하루 만에 회복했었죠. 사흘 만에 종가상 반등을 한 것인데, 외국인들의 22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은 역시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최근에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박스권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흐름은 여전하지만, 고용지표 호조 덕에 뉴욕 증시가 무려 6거래일 만에 이번 주 내내 빠지다 간밤에만 올랐기 때문에 이 영향을 얼마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반영해 줄지도 궁금합니다. 전에 어떤 악재였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장도 거의 2% 급락하는 것도 특징이었는데, 오늘 장이 우리가 먼저 스타트되겠지만 중국장의 분위기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특징적이었던 건 전일 코스닥의 1% 반등이었었죠. 무엇보다 투신권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코스닥의 수급 또 추가 반등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두 분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유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 대표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 보여주시죠. 네, 거래소 출발 상황,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상승세가 나왔죠. 우리가 해외 증시가 한 4일 연속, 5일 연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견뎠던 상황에서 혹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이 작용했었는데 오히려 아침이 최저가였고 그 다음에 하락폭을 줄이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회복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방향성 탐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가까이 2000포인트 중심으로 기간 조정의 연장선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수급 자체가 어저께 외국인 선물을 7,000경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방을 이끌려고 했던 부분들은 오늘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은 현재 지수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어떤 움직임을 띨지,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떤 모습을 띨지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2010선을 회복하면서 강하게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그대로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니케이를 볼까요? 소폭 빠지면서 출발하네요. 전일에는 법인세 인하 얘기도 조금 나왔던 모양인데 한 1% 정도 반등했던 니케이가 오늘 아침에는 살짝이지만 눌려갑니다. 지표는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개장 전에 발표된 일본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정도 물가가 뛰었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0.7%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지금 디플레이션의 타개가 목적인 일본으로서는 물가가 뛰는 것이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자, 이번엔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정태근 팀장님. 예, 어제 1% 넘게 왔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4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35포인트에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 상승세 오늘도 과연 이어질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외국인과 오랜만에 상당히 반가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기관이 1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현재 14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제 흐름이 오늘 아침 쪽에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셀티리온이 0.2%, 파라다이스 0.4%, 서울반도체 0.7%, 태용이 1.2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성광밴드 0.3%, OCI 머티리얼즈가 0.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소폭이 있긴 하지만 535선까지 올라온 코스닥에서 오늘 아침 투신권이 계속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샘플러스 멘토님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방송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버려라. 가치를 활용한 단기 대응법 전수 시간. 이율 멘토 나눔 투자 클럽과 함께 하시죠. 네, 회원님들 오늘 시장은 일단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업종이 일단 빨간불 켜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맞을 거예요.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주춤하면은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볼까요? 2000포인트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역시 중소형주나 개별주가 좀 강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약간 지수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역시 코스닥이라든가 개별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테마주들 흐름이 계속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침장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2차전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 SDI가 성장성에서 역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역시 테마주들의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아예 시프트돼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역시 개별 종목 위주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그래서 지수가 약간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큰 하락을 보이는 건 아니다. 오히려 반등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의 끈을 놓지는 마시고요.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홀딩하는 쪽에서 추세 흐름을 보면서 대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오늘도 아침에 일단 시작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2000포인트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2000포인트가 사실 과거 아까 아침에 설명을 드렸죠. 2000포인트와 1800선에서의 박스권이 2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2000포인트에서 머문 기간이 오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일 것이다. 이번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켜보시고 이 흐름에서 역시 좀 달라진 것은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그 8월 말서부터 지금 쉼없이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한 1900선 이상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수대에서도 한국의 주식을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2000포인트가 지지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말씀드리는 사이에 어쨌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일단은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라든지 이쪽에서 흐름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흐름도 좀 테마주 위주에서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보면 여러 테마주들의 흐름들 특히나 이제 중국의 국경절 관련해서 엔터테인 관련주라든지 또 수산물 관련주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차 관련주 가장 요즘에 뜨거운 테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굉장히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고점을 형성하면서 꽤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겁내시기보다는 오히려 접근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지난번에도 저희가 우리가 단기 매수주로 SM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아마 좋은 수익률들을 거두셨고 수익을 챙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단기로 그러니까 중장기로도 물론 한두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드립니다만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에 조금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강세 출발 긍정적이고요. 2000포인트 유지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보다 좀 개선된 모습이었는데 정치권의 잡음은 여전합니다만 오늘 우리 경상수지 또 흑자도 꽤 괜찮은 소식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확정치가 시장 예상치인 2.6%를 하회한 2.5%로 발표됐습니다만 지난달 공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재고 항목은 하향 조정된 반면 경기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거쳤는데요.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9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 유로 환율은 레벨을 낮추면서 1.34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는 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달러당 98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 달러화 대비 강세를 이어간 원달러 환율은 어제도 소폭 하락하며 1075.1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외 재료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인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하되는 레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환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2원 상승한 1079.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월말 분기말을 맞으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꾸준히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투자 심리는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낙폭이 지나치다는 견해가 힘을 얻으면서 단국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고 저점 매수세 유입 강도 역시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070원대 중후반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소폭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1,080원대 기대 이상의 좀 빠른 회복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글쎄요, 낙폭이 최근에 좀 과대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70원대 중후반 혹은 좀 많이 반등할 경우 1,080원대 초반 정도 레인지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의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8선까지 약간 2014는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주 소폭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순매도,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들은 소폭이지만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닥만 조금 탄력 있어 보이는 아침인데 특징 종목군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세청의 그 탈세 혐의 조사 때문에 좀 힘겨워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오늘 효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CJ E&M을 비롯한 CJ 그룹주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효성이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분식회계라든지, 세금 탈루, 이런 부분들이 인해가지고, 효성 그룹 내에서도 대부분 좀 인정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촉각을 다투고 있는데, 최소한 추징금이 한 수천억 원대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로 본다라면은. 그래서, 약간 부담감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번 올해 SK 사건이라든지, 하나 사건 등을 본다라면은, 오너 리스크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했던 사례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고발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세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지지 라인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상승 반전 될 수 있다라는 거. 어차피 매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혹은 2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은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지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라면은, 7만원이나 한 6만 9천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주가는 다시금, 7만 5천원대로, 회귀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조금 강하게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CJ도 역시 이제 CJ 그룹이 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얘기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효성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CJ가 0.8%대, CJ E&M 같은 경우가 2.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CJ 그룹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CJ E&M이든지 CJ CGV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오너 리스크하고는 별개로 주가가 형성됐었던 걸 생각을 한다라면은 주가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추세가 붕괴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원화 강세라든지 곡물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CJ 제일제당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CJ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거에 좀 반응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금호산업하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삼성 SDI를 좀 봐야겠습니다. 금호산업이 오늘 10% 혹은 그 이상 두 자릿수로 급락하는데 물량 부담 우려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채권 단위 매각 제한 해제로 인해 가지고 네.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만약에 그 매각이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물량 부담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한다라면 내일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5,500원, 600원대까지는 일단은 하락세를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금호산업이 이제 뭐 회생 절차, 뭐 자금, 채권단의 자금 지원, 뭐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만은 항상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로 인해서 추세가 막 급격히 예전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뭐 극적인 반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그냥 2만원, 한 2, 3천원대에서, 만원대 이런 변동성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로 올 자리는 다 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2주 전쯤일 것 같아요. 추석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한 16만 6천원, 16만 6천원, 17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저점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추세가 아직은, 무너질 수 있는 변곡 위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안전하게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17만 7천원 정도가 혹은 18만원이 돌파됐을 때,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양봉이 돌출이 되고 나서, 거의 20만원대까지 왔다라는 거죠. 19만 9천원이면 20만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17만 7천원이나 18만원 기준을 본다라면 거의 10% 이상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왔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이제 최소한 뭐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격 조절 마무리 짓고 다시 오르든가 아니면은,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일단 1차적으로는 올 만큼 올라온 것 같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관련 테마주 조금 더 작은 종목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DMZ 세계평화공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뭐 다시 한번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조금 그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통일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한 20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예산 1조 한 3천억 중에서 그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402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세계 평화의 어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진짜 조성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 막연한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 조성이 될 기대감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말이 어떤 큰 차이는 없지만은 어쨌든 조금은 어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기대감들 상태에 좀 크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예전에 그 예산 편성 이런 그 DMZ 평화공원 대 얘기해 드렸을 때 어떤 그 지뢰 제거 작업이란지 어떤 그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뢰 제거 작업이란지 실질적인 어떤 액션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정부에서 어떤 재원 마련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그런 뭐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볼 때 예산 편성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종목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그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코아스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8월 중순경쯤에 1차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됐고 가격 조정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야 되고 전고점을 당연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2차적인 시세가 분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전고점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량 어떤 1차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 해야 될까요? 이때 세력들이 어떤 그 차익 실현이 이미 좀 이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과연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접근을 하시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고점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들을 이겨낼 만큼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뭐, 일신석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신석재라는 종목도, 코아스보다는 좀 나은데요. 1차적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기간, 이 종목은 가격 조정이라보다는 기간 조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500원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과연,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정고점 돌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자, 국내는 아직까지 전기차 인프라 그렇게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일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 그렇다면은 국내 쪽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BMW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GM과 같은 대형,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가 삼성 SDI가 LG화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1차적인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테마가 아니라, 삼성 SDI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LG화학적으로 간접적으로 수혜가 있는 종목들도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우리산업이라든지 상신 EDP 그리고 코스모학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예를 들냐면은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를 통해서 2차전지 부품을 간접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물질을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납품은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삼성 SDI인지 LG화학 쪽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은 이후에 테마가 좀 식더라도 실적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차전지,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납품이 이루어진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1차적인 테마로 해서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 코스닥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과의 어떤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급등하면서 화제가 됐었던 메디톡스가 오늘 또 어떤 모습일지, 오성 LST는 어제, 계열사의 어떤 회생절차 조기 종결 소식 때문에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상신 브레이크도 이슈가 있나 봐요. 예. 일단 메톡스 같은 대형 수출 계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이후에 상당히 큰 계약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규모를 보게 되니까 600억이고요. 그리고 계약금이 한 6,500만 원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자본금이 한 700%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 매출을 봤을 때 메톡스가 작년 매출이 36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거의 2배 정도가량의 기술 계약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계약이 실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허가라든지 판매했을 경우에 1억 8천만 달러까지 어떤 기술 수입이 유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메톡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보톡스 이후에 지금 이제 메디톡시라는 새로운 제품을 이제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해외 글로벌 제약사,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엘러간사라는 어떤 글로벌 제약사와 일단,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어떤 판매 계약을 맺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각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어떤 긍정적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만큼의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과 같은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으로 이제부터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죠. 일단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진행 상황들 속에서 예정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아마 주가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만약에 메디톡신이 30%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6,300억까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배 정도 어떤 매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대감들이 저도 말씀했지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지 한번 보시고요. 자,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메디톡스의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즌이라는 회사도 지금 현재 조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다중분석 기술이라는 어떤 기술을 지금 이제 2012년 6월 달에 개발을 했는데, 이 계약이
올해 4분기 때 그러니까 10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메톡스와 마찬가지 기술 이전 계약이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시젠도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뭐 좋은 것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메디톡스처럼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시젠도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이 시간에 그 아시겠지만 차바이오니라든지 코렌텍 같은 그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조금 부진하지만 셀트리온의 부진에 만회할 만했던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준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자, 오성 LST 그 자회사 있죠. 그 자회사의 그 한국 죄송합니다. 한국 그 회사 이름이 뭐죠? 한국실리콘. 예, 한국실리콘이죠. 한국실리콘이 어떤 지분을 7.3%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국실리콘의 법정 관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감소를 했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CI가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OCI뿐만 아니라 뭐 넥솔론이라든지 오성 LST 그리고 융진에너지 이쪽으로 이런 태양광의 호재가 조금 확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그 태양광 호재 쪽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뭐 추세를 돌릴 만한 충분한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러니까 2013년 들어와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15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반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쨌든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신 브레이크 좀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연말에 중국의 제2공장을 현재 준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어떤 그 부품 납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뭐 해외 쪽의 전진 기지를 봐야 되겠죠. 전진 기지에서 확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찬의 현대차 공장까지도 지금 현재 납품 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기대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적 개선 효과도 있는지도 향후에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브레이크까지 짚어봤습니다. 거래소의 이 종목들 얘기만 더 하고 이제 전일 수급 특징 조합 오늘장 조언 들을 텐데요. 한진칼 전에 뭐 투자 활성화 수혜주라는 그런 분석 속에 상한가 갔는데 오늘 추가로 급등합니다. 뭐 최근에 뭐 연일 급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원수사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됐네요. 역시 상한가. 네. 일단 뭐 한진칼이 이제 그 풍문여고 앞이죠. 경복궁 옆에. 거기에 이제, 땅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호텔을, 건설할 수 있는 허가는 아니에요. 이제, 현행법을 조금 완화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한 7부에서 한 8분 능선까지 넘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행정상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또 교육부하고의 지금 이제 계속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호텔을 지은다고 해서 한진칼이 엄청나게 실적이 급등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2016년도나 그때가 된다면 외국인 상대로 하는 호텔이 포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실적을 견인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매출보다는 땅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한 2,800억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면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가격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어제 오늘 급등세를 띠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를 하고 뭐 교육부에서도 이게 반대가 나온다라면은 이게 바로 허가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실망감으로 또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또 이게 뭐 내일 당장 결정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항상 상기를 하면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미 어저께 15% 오늘도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원수산 같은 경우가 이제 왕 회장이 이제 별세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담감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왕 회장의 전처 아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혼을 한 부인의 딸
쪽하고 이제 계속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는데 왕회장의 지분이 17.3%입니다. 이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이냐. 만약에 아들 쪽으로 간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딸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좀 경영 분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경영 분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대감을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혀 매출하고 어떤 기업의 상황하고 전혀 문제가 연관된 게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라든지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뭐 펀더멘털이 이러하니 아까 뭐 한진칼처럼 이러한 수혜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주가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 생각하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건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뭐 더 올라간다라면 예전에 한 2011년도 경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2만원, 3만원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거기도 갈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공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봐야 되고 또 정말 뭐 경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매매할 타임을 잘 못 잡는 분들은 그냥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시간은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봤고요. 이제 전일 수급 특징주를 보면서 오늘장 필요한 조언까지 알아보죠. 거래소에 전일 외국인들이요 2천억 이상 현물을 샀었고 사실상 선물을 상당히 많이 샀던 전일이었는데 산 왼편의 순서대로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또 신고가 내는 삼성 SDI 곧 이제 20만 원 갈까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꽤 많이 오르면서 5일선을 탔는데 오늘 나머지 조선주들이 다 5일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다시 한번 매수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많이 사면서 좀 매도가 나왔었던 NH엔터 그리고 NC소프트 이쪽은 이제 그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기관 매매 상위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주를 양편에 같이 보시면 레버리지를 사고 전일 인버스를 파는 이 매매가 좀 가장 강하게 일어난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수량이나 강도 면에서요. 그 다음으로 샀던 종목이 급등했던 NC소프트와 NH엔터테인먼트가 되겠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현대제철도 어제 6%나 급등하면서 8만 원대 아주 가볍게 넘겼었죠. 삼성전기는 오늘까지도 진행이 상당히 좋은데 외국인이 전일 5번째로 많이 담았던 종목입니다. LG디스플레이를 매도했고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6번째 정도로 많은 매도를 LG전자에 보인 바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일단 외국인은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사랑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좀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좀 시각을 달리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돌변했죠.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조선주로도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덜 올랐었다는 매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키맞추기 장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열어놓을 수 있다. 뭐 조선 섹터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이제 현대차 대비해서 일단 조정세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뭐 리콜 부분들도 어쨌든 뭐 큰 타격은 없을 거라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별 종목별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공장 고로 확대에 네. 따른 또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잡아주면서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NC소프트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대제철은 아직은 고점을 85,000원 혹은 84,000원을 돌파를 못 시켰다는 부분들이 부담감 작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NH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하고 삼성전기는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오히려 NH엔터테인먼트는 뭐 게임 산업에 대한 뭐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NHN이 게임 쪽에서 어떤
특별한 대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삼성전기가 어제 오늘 올라오면서 네. 매물대를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120%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한 9만 한 2, 3천 원대까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놓는다라면은 삼성전기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좀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반전이 됐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저께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거의 한 달 정도를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어저께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536포인트라는 거죠. 제가 주 초반에 말씀드린 게 535포인트 코스닥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확인된다라면은 550에서 560포인트 이상으로도 강세가 연출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9월달 혹은 8월 말서부터 9월달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지만 10월달은 코스닥 시장에 강세가 예상될 수 있다. 왜냐면은 코스피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이 점진적 상승을 보인다라면 그 반발 매수로 코스닥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월달 코스닥을 기대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 라인만 넘으면 좀 강할 수 있다 했던 코스닥 535선이 넘어갔다라고 또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전일 쌍끌이 매수가 아주 강하게 형성됐던 그런 날이죠. 외국인이 400억 넘게 샀던 날인데 셀트리온 가장 많이 샀고요. 증선위에서 이제 결정 유보됐던 그런 날인데요. 파라다이스가 아주 돋보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어요. 솔브레인도 역시 뭐 투자 활성화 수혜주 증설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세 번째로 많이 샀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이제 밑에서 오늘까지 차곡차곡 올라오는 시도가 나옵니다. 오늘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소식 약간 악재를 안고 있는 CJ 전일에는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오늘 좀 급등하긴 하는데 CJ는 어제 좀 많이 팔았군요. 이오테크닉스, SM, 전기차 관련 테마의 상하 프로테크도 위에서 조금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실리콘웍스도 5번째로 팔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입니다. 전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오늘까지 급등하는 메디톡스, 아주 독보적인 그런 매수량을 보여줬었고요. 그 밖에 CJ 양 매수였군요. 기관도 샀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양 매수, 기관까지 전일 샀었고, 파트론도 매수, 그리고 전일 전자결제주가 약간씩 반등 보이고,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는데, KG 이니시스 기관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오른편에는요, 매도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CJENM이 그 전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특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과연 그 세무조사가 아무 어떤 그 영향력 없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매수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모멘텀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기관 매수 보게 되면 연기금의 투신 쪽에서 상당히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긍정적으로 오늘 세무조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서서히 들어올 것인가 그런 신호탄을 좀 해석을 해도 되는지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뭐 서울 반도체나 그 CJ50펜 같은 뭐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 쪽으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들이 과연 시장을 끌어올릴 그런 수급인지 아니면 개별 종목 쪽으로만 들어가는 수급인지 그 부분의 어떤 구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 쪽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웍스, 인터플렉스가 좀 눈에 띄는데 애플의 어떤 기대감이 조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은 참고를 해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장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유창희 대표님하고 좀 연결 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냐면 코스닥 추가 반등 LED 강세 좀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게임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IT 부분 쪽에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왜 그 중에서 LED 쪽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제약 섹터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이쪽 그리고 오락문화업종 이쪽에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크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 섹터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LED 쪽에 동반하는 IT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IT 섹터가 그 LED나 어떤 핑계거리로 해서 이 LED 섹터로 인한 IT 부품들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가 좀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코스닥 추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 신뢰를 가져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LED 섹터를 보실 때 기존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던 뭐 서울 반도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한정돼서 보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넘어서서 뭐 루멘스라든지 덕산화메타 이런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LED 쪽의 어떤 강세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코스닥의 강세를 추가적으로 더 기대한다 하셨고요. 특별히 정태근 팀장님은 LED 쪽 조금 더 포괄적인 LED의 강세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출발 흐름 짚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오늘도 좀 치열합니다. 2010선 정도에서 크게 상승폭을 늘리진 못하고 있는 아침인데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뒷얘기 풀어볼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정부 지출 감축하지 않으면은 이거 부채 한도 상향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오바마 케어 1년 연기 시행 관련해서 약간 수정안을 만들었던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정부 지출 증세를 안 하고 그 현재의 어떤 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축을 할 수밖에 없죠. 지출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결국은 이제 합의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존 베이너 공화당 쪽에서는 현재 오바마 케어를 담보로 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채 상한을 올릴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수가 있는 법률적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존 베이너 하원이 약간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바마 케어를 바탕으로 해서 법인세 인하 같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선거 때 기금을 많이 내금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존 베이너 하원 의원이 약간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제 정치가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클린턴 의원이 제시했던 것처럼 수정헌법, 속지주의에 해당되는 거죠. 4번 조항에 있는 공공부채의 타당성은 문제시되지 않는다라는 이 조언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공화당에서는 이때까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얻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존 베이너 의원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안 문제나 정부채 상한 문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정된 시기 안에 좀 협상이 잘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도 좀 막판까지 끌까요? 제가 볼 때는 예정 시간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존 베이너 의원이 뭐 수정안을 안 내더라도 자기들이 원래대로 자기들이 원했던 것처럼 오바마 케어를 빼고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상원에서 그냥 그걸 통과시키고 바로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내려버리면 원하는 건 다 얻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아마 그거를 우려한다 그러면 적어도 빠른 시간에 합의점을 예정된 시간 안에 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왔죠.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이제 세 번째로 발표된 확정치가 나왔는데 2.5% 결국 그 앞에 나왔던 수정치와 동일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약간 덜 난 것 같은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GDP의 성장의 추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1분기 때는 1% 정도가 나왔고요. 1.1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7이 나왔고, 요번에 2.5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 2분기부터는 약간 좀 문제가 뭐냐면, GDP 산정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참,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수치 그대로 믿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번에, 제프리 레커 같은 연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그걸 가지고 양적완 축소 15부터 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미국의 어떤 성장세는 유지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이 출구 전략 방법으로 역레포라는 것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연설했던 윌리엄 더들리 총재가 발언을 했다고 해요. 역레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역레포라는 것은 이제 FRB 쪽에서 국채라든가 모기 채권을 다 사줬어요. 수요를 해줬는데, 그걸 다 사놓고 보니까 이것을 다시 시장에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수요층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문제는 뭐냐, 금리는 오르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채권은 완전히 암울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돈이 많은 곳에다가 그냥 떠넘기고 대신에 그것만큼 이자를 준 다음에 나중에 되사주겠다. 그렇게 되면 일단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다가 그러니까 시중에 거래 안 하고 있는 채권을 그대로 넘기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채권만큼 금리가 있으니까 이자를 지불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고, 나중에는 다시 되사주는 그런 전제 조건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에 걱정이 많은데 이 그림자 금융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나라죠. 예,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그 정부와 타협 아래 일단 채권을 시장에 유포하지 않은 실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해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조언 들어봐야 될 텐데,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속도 조절하고, 현물 쪽도 매수 강도는 좀 떨어뜨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수 기조는 이사님의 말씀처럼 이어가면서 2000선에서 크게 안 벗어나더니 오늘 다시 2010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정치권의 자본만 좀 줄어든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사실은 어저께 외국인들이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도 정치적 불안감을 주는데도 7,500개의 선물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미국의 지금 문제를 아무 문제 없이 지난번 FOMC 때도 주가가 오르던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걸 하나 알려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역대 그 순매수 행진 기록을 보면 1998년도 IMF 위기 이후에 1월부터 3월 사이 3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가장 많았던 게 21거래일, 20거래일, 19거래일, 18거래일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22거래일을 3으로 인해서 일단 순매수 기조가 두 번째가 된 겁니다. 역대사상. 그렇다면 결국 34거래까지 랭킹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는 그 굉장히 보수적인 도이치뱅크라든가 피델리티 이런 데서도 역시 한국 시장을 투자의 천국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았을 때는 추세적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열어두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매수, 무엇보다 미국의 정치권 갈등을 별로 개의치 않고 전일 대량으로 선물을 사줬던 외국인을 한번 믿어보자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참 이해하기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글로벌 뒷이야기를 아주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주셨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앞선 시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김동섭 이사님 짧게만 한 말씀, 저하고는 이제 못 뵙게 될 텐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감사드렸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고요. 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서울경제에서 아침 7시 30분에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혹시 못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의 어떤 시장 방향성 역시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두고 접근해 보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못 뵈도 저도 시장 오를 때 이사님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13.94. 와, 대단하네요. 지금 외국인들 선물은 조금 엇박자 매매를 합니다만은 2010선을 회복시켜놓는데 중요한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